선생님 믿고 딱 한 번만 먹어보자. 싫어요. 이런 거 꼭 먹어야 되나요? 미국의 어느 중학교 농구부인데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것 좀 먹어보라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먹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무슨 이유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먹을 것을 강요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맡고 있는 중학교 농구팀에 한식을 접목해 큰 성과를 올린 코치님의 사연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미들타운 스쿨 중학교에 농구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역에서 농구부로 유명한데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이렉트로 농구부 진학을 하기에 용이해서 많은 학생들이 농구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엘리트 체육을 하기에는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 입장이죠. 그리고 오하이오 출신으로 큰 성공을 거둔 르브론 제임스도 농구 전문 학교에 가지 않고 저희 학교 같은 곳에서 학창시절을 보내 결국 성공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학생들의 열정이 그 어디보다도 높은 곳입니다. 코치에게 주어진 몫이 상당히 크고 코치의 역량에 따라서 학생들의 실력과 팀 성적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팀을 살펴보기 위해서 특별한 지시 없이 학생들의 경기를 몇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개인 기량을 우선시하고 팀플레이를 차선으로 하는 방식 때문인지 잘하는 선수 한두 명에게 공을 몰아주는 습성이 있더군요. 전임 코치님도 그 부분을 알고 있어 그런 플레이를 지향하고 팀워크를 강조했지만 잘하는 선수에 대한 친구들의 신뢰가 커서인지 나쁜 습관을 잘 고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서서히 협동 플레이를 하는 팀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잘하는 선수들을 일부러 중요한 순간에 교체로 내보낸다던가 심지어 어떤 경기는 아예 출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이 해결해야 함을 인지하고 점점 더 자기 역할에 충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팀 성적이 올라갔고 선수들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부모님들도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곳에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개인기 위주의 경기를 할 때에는 잘하는 선수 한두 명에게 공을 몰아주었고 그 때문에 팀 전체적으로는 활동량이 적었던 것이었죠. 이제는 팀 단위로 전술을 펼치다 보니 활동량이 늘어나고 그 때문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당연히 한두 달 뒤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했고 경기력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경기 4쿼터에 역전을 당했던 것을 경험한 터라 이 체력 훈련에 더 열심히 해주더군요. 잘 따라와주는 학생들이 대견하고 기특했습니다. 2달 정도 힘든 훈련을 하면서 경기도 뛰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경기 후반에 힘이 빠져 허무하게 역전을 당하는 일은 여전했습니다. 체력 훈련은 제가 철저하게 시켰고 예전에 이런 체력 훈련으로 성적 상승을 많이 경험했던 터라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너무 강한 체력 훈련은 역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훈련의 방식이나 경기 스케줄 등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만한 상황이었는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검토를 해보았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코치님들도 스케줄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성과 없이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리를 떠나며 한 코치님이 혹시 학교 급식이 부실한지 체크해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급식이 동일하게 나오고 운동선수들이 먹어도 충분한 식사가 되겠다고 생각하던 터라 일단 알겠다고만 대답하고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출근을 해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문득 어제 다른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생각이 나서 학생들하고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재미있는 얘기를 한다고 엄청 애쓰며 식사를 했습니다. 역시 식단은 훌륭했고 이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는 분위기였고 학생들이 잔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앞에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햄버거에 고기만 골라 먹고 빵과 야채를 먹지 않는 학생, 스테이크만 2장 먹고 탄수화물은 전혀 섭취하지 않는 학생, 짠 음식만 골라 먹는 학생. 각각의 학생들마다 취향은 확고했지만 하나같이 불균형한 영양 섭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들 탄수화물을 꺼리는 경향이 짙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1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필요한 에너지는 탄수화물에서 보충이 되기 때문에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며
학생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근성장에만 도움이 되는 고기만을 선호했고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나오는 빵이나 감자 요리들이 질려서 먹기 싫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탄수화물과 다른 음식들을 균형 있게 섭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혼자 고민을 하다가 마땅히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 다른 코치님들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고기만 먹으려는 습성 때문에 한번 고생을 한 적이 있다며 제게 큰 조언을 주겠다며 저와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코치님은 저를 낯선 식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입구 간판에는 외국어가 써 있었고 읽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손님이 많아 밖에서 대기를 하다가 입장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봐도 일단 들어가서 보자며 끝까지 알려주지 않더군요. 저는 무슨 음식점인지 끝까지 눈치를 못 챈 채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았는데 들어만 보았던 한국 음식점이더군요. 평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이긴 했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보면서 갈비 메뉴와 제육볶음을 선택하며 육류 위주의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코치님이 저를 막아서며 오늘 내가 해줄 조언이 이거니까 내가 주문해준 것만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코치님은 비빔밥만 4종류를 주문하시더군요. 일단 이게 조언이라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었지만 막상 먹어보니 각종 양념과 거기에 알맞게 들어간 고기, 낙지, 계란, 해산물 등등 맛없는 탄수화물이 싫다고 빵과 감자를 멀리했던 학생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 식단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코치님도 체력 훈련이나 경기 전에 비빔밥을 먹고 출전하면 탄수화물 부족으로 경기 후반에 지쳐 쓰러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이런 식단을 준비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을 교장님께서도 알고 계셨고 자신도 가끔씩 한식당에 가면 비빔밥을 먹어보곤 했는데 이렇게 해볼 생각은 못 해봤다고 하시더군요. 학교 측의 협조는 너무나 쉬웠지만 학생들의 반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런 낯선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대드는 학생도 있었고 먹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경기 끝나고 스테이크하우스에 가서 파티를 벌여주겠다고 약속한 뒤에나 한두 학생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두 학생이 비빔밥을 먹으면서 조금 맵기는 한데 괜찮다고 하며 먹기 시작했고 어차피 다른 먹을 게 없어서 억지로라도 먹어야 했던 상황이라 다들 비빔밥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비빔밥은 사실 미국 사람이 먹어도 입맛에 맞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기에 옆에서 지켜보시던 교장 선생님도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그렇게 탄수화물이 충분히 보충된 상태로 경기에 나갔고 평소와 같이 학생들은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반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력이 소진되어 교체를 요구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더군요. 그동안 학생들이 어떻게 먹고 있었는지 신경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했습니다. 경기 후에 학생들은 스테이크하우스 대신에 갈비를 먹으러 가자며 한식당으로 가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교장 선생님과 저는 흔쾌히 허락했고 그날 승리 축하 파티를 한식당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체력 훈련과 경기 전에 학생들은 비빔밥을 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빵을 진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께는 꼭 비빔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좋은 농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